수열이라고 하며 그걸 중괄호 치고 AN으로 나타내고 그 각각의 수를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는 규칙이 없더라도 원래 수열이 맞습니다. 그냥 수의 나열이 수열이에요. 수열은 그냥 수를 랜덤으로 나열해도 수열은 맞아. 아무렇게나 불규칙하게 나열해도 수열은 맞지만 우리가 불규칙한 걸 굳이 한 단어를 할애해서 배울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원래 정의 자체는 그냥 수의 나열이지만 고교 수학에서 배우는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규칙. 실제 정의는 수의 나열이지만 고교 수학에서 배우는 건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만 배울 것이다 라는 게 수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교 수학에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게 다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도 수열이야. 그냥 제가 지금 나열한 숫자들이 규칙이 있어 보이니? 없지. 그냥 내 머릿속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얘도 수열은 맞지만 굳이 우리가 이 단어에서 배울 내용은 아니라고. 수열은 맞습니다. 수열은 맞고 여기서는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이 다음에는 뭐가 올 것 같니? 11111이 올 것만 같지? 네 번째 항까지 봤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면 이 다음 번째 항은 11,111이 올 거다라고 예상 가능할 거예요. 이런 애들만 우리가 고교 수학에서 배울 거고 그럼 좀 명칭이 필요할 것 같아. 이 하나하나 수를 쫙 나열했을 때 각각의 수를 컴마로 구분을 해야겠죠. 구분을 해야 되니까 컴마를 찍을 거고 이 각각을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각각을 항이라고 할 텐데 그럼 맨 앞에 써 있는 항도 있고 두 번째 써 있는 항도 있고 세 번째 써 있는 항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는 얘는 제1항, 두 번째 써 있는 숫자는 제2항. 제가 여기까지만 써도 어떤 규칙인지는 알겠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둘 다 써도 된다는 얘기야. 둘 다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게 조금 더 엄밀해 보이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제1항, 제2항, 제3항 뭐 이렇게 쓰는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가끔 예전 책에 보면 첫째 항을 초항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초항이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초항은 이제 처음 초자를 써서 한자 표현인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보통 초항이라는 표현 잘 쓰지 않고 첫 번째 항이나 제1항이다 라고 말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죠? 문제 없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간 애도 있겠고 이렇게 나간 애도 있겠지. 이 다음 번째는 뭐라고 예상 가능하니? 11이겠지 아마. 11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규칙이 있는 애만 다룬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일곱 번째 항이 뭐겠니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 64라고 예상 가능하죠. 예상 가능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배울 메인 형태예요. 참고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두 가지 말고 한 세 가지 정도를 더 배웠는데 여러분들 때는 딱 이거 두 개야. 이 두 개가 뭐냐? 첫 번째가 계속 일정한 수가 더해지죠. 지금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 일정한 애가 어떻게 돼요? 곱해지지. 일정한 애가 곱해져서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현재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명칭이 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수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개차 수열이니 군 수열이니 몇 급수니 제2개차 수열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요 두 개만 깔끔하게 잘 구하시면 됩니다. 잘 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뭐 여기 좀 세부적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살펴보면 무한수열 그냥 이름에 딱 써있지. 집합이랑 똑같아. 집합에도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면 무한집합이라고 하죠. 여기도
항이 무한히 계속되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하고 수를 유한계나열한 걸 유한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항은 당연히 어떤 유한수열의 마지막에 있는 항을 끝항이라고 하고 항수는 항의 개수를 말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수열의 정의는 뭐 제가 더 할 게 없고 여기만 좀 열심히 설명을 드릴게. 등차 수열도 이게 또 뭐 옛날에 선행을 했거나 잘못 배웠을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선생님이지만 참 왜 이렇게 정의를 왔다리 갔다리 바꾸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의 정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등차 수열을 이렇게 배웠어요.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왔고 여러분들은 좀 직관적으로 정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등차 수열, 어떤 수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 자, 어떤 수에 이건 뭐 정의는 여러분들 다 써 있으니까 굳이 다시 적으실 필요는 없고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쉬워. 자, 이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니 지금? 이씩 더해져서 다음 번째 항이 나오지. 이씩 더해져서 다음 번째 항이 나옵니다. 자, 이런 애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애들도 예를 들면 이런 애도 얼마씩 더해져서 다음 번째 항이 나옵니까? 2씩 더해져서 다음 번째 항이 나오죠. 근데 둘은 숫자의 배열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니? 첫 번째 항이 달라서 그렇지. 첫 번째 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은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처음에 어떤 수부터 출발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정한 수를 더하는데 얼만큼 일정한 수를 더하느냐 그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을 우리가 이제 스몰 a라고 쓸 거고 일정한 수가 더해져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고 스몰 d라고 쓸 거예요. 스몰 d. 오케이? 여기서 d는 디스턴스 이놈의 앞글자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 디퍼런스의 앞글자예요. 차이. 자, 뭐 피곤하시겠지만 잘 보시오. 자, 그럼 저는 예전에 저 때는 이렇게 배웠다라고 했어.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자, 이 둘의 차 얼마니? 2지. 이렇게 둘의 차를 구해도 2지. 둘의 차를 구해도 2지. 계속 간격이 2로 일정하지. 등차라는 건 같을 등자.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의 차라고 할 때 그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두 항을 잡더라도 간격이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 간격을 그대로 공차라고 부르는 거고. 자, 오케이? 얘도 공차 얼마니 그럼? 2입니다. 2죠. 똑같이 2가 되겠고. 자, 그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제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자, 어떤 등차 수열이 있다. 그럼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제가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 D를 한 번 더한 거고 그죠? 이게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 둘째 항, 그 다음에 첫째 항에 공차를 뿅뿅 두 번 더한 게 세 번째 항. 자, 세 번 더한 게 네 번째 항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용어? 자, 일반항.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그냥 숫자 몇 개를 나열하고 네 번째가 뭐니 얘들아, 다섯 번째가 뭐니 얘들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금방 암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열되는 수의 나열에서 1200번째 항이 뭐냐, 1150번째 항이 뭐냐 이걸 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화할 필요가 있죠. 일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일반항이라는 얘기는 n번째 항을 말합니다. 이 수열에. 어떤 수열에 n번째 항. 자,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예상 가능하지 않아? 나는 얘네 둘로 표현해 볼게. 첫째 항이랑 공차로. 자,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첫째 항에, 자, 두 번째 항이면 공차를 한 번 더 하고, 세 번째 항이면 공차 두 번 더 하고, 네 번째 항이면 세 번 더 하고, n번째 항이면 n-1번 더 하면 되겠죠. 결국은 n에 관한 함수 형태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이걸 첫 번째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오케이?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되는 식, 요거. 등차 수열이면 여기 첫째 항 공차만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AN이라는 건 그러니까 n번째 항을 말합니다. 자, 이제 잘 봐. 근데 이렇게만 구해버릇하면 안 되고 제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건 n밖에 없지. n만 변하는 겁니다. n이 3이냐 4냐 뭐 n만 변하는 n에 관한 식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그럼 얘를 정리하면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n의 개수이지만 상수야. 첫째 항이랑 공차는. 얘도 상수. 결국은 자, 두 가지 외우셔야 되는 걸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반드시 n에 관한 1차식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이건 적어주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n의 개수가 그대로 공차예요. n의 개수가 공차 맞잖아.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약속대로 한번 해볼게. 등차 수열 어떻게 나타낼 거냐.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나열해서. 그럼 이거를 일반항을 제가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첫째 항이 얼마죠? 1. 공차는 얼마지 지금? 2. 그러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우리 집합에서도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었지. 그 다음에 조건으로 심플하게 표현하는 조건 제시법이 있었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벤 다이그램이 있었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뭔가 없어 보이지 않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숫자를 나열했으니 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 수열을. 중괄호 치고 en-1이다 라고 쓰면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 n에 1, 2, 3 쭉 대입했을 때 나오는 수를 다 나열해 주세요 라는 뜻이야. 연습. 만약에 중괄호 3n 써 있으면 얘는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거냐? n이 1이면 얼마? 3, 2면 6, 3이면 9. 이렇게 나타내지는 무한수열을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 자, 그럼 이 안에 뭐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항 연습. 얘는 어떤 수열? 3, 5, 7, 9 나가는 수열을 나타내는 거라고. 오케이.
먼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제가 지금 요걸로 구한 거예요. 요걸로 구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차 얼마? 2. 2니까 A에는 그냥 2n 먼저 쓰고 n의 개수가 공차라며 첫째 항이 1이 나오려면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빼주셔도 되죠.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해볼게. 공차 얼마? 3. 3n 쓰고 1 집어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꾸며내셔도 되고, 교과서적으로 꾸며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됐겠지?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단원에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여태까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두 가지 꼴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보는 그날까지 똑같습니다. 그냥 패턴화 돼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세수가 주어지는 경우. 자, 세수가 주어지는데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이래. 예를 들면 세 숫자가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그 이웃하는 두 숫자의 간격이 똑같은 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 7, 9 혹은 10, 15, 20. 근데 이런 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랑 평균을 구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놈 나와야 되겠지.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럼 세수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세수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식이 있어요. 요거. 산술 평균, 양 옆에 있는 숫자의 산술 평균이 가운데 놈과 똑같다. 이걸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그냥 알아보기 쉽죠.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세 숫자가 간격이 똑같으면 맨 앞이랑 맨 뒤에 평균이 가운데 놈이랑 똑같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세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세수가 주어지면 바로 등차 중앙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세수가 안 주어졌는데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세수를 미지수로 둬야 되잖아. 미지수로 둬야 되는데 미지수로 두는 편이 등차 수열이래. 그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두면 되냐? 아니, 이렇게 두지 말고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지면 세수를 다 더했을 때 소거되는 미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3A 플러스 3D니까 소거되는 미지수가 없고,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두면 셋을 다 더하면 3A만 남죠. D라는 미지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항상 세수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등차 수열이를 이룬다라는 힌트가 주어지면 가운데 한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미지수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얘는 계산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가운데 놈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유리하겠지. 자, 그럼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숫자가 4개면 가운데 항이 없죠. 근데 제가 좌우 대칭으로 둬달라고 했어. 좌우 대칭으로 두려면 얘는 이렇게 둬야 됩니다. 대칭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제가 공차가 몇 D가 되게 둔 거니? 숫자 4개를? 2D가 되게 둔 거지? 여기다 2D 더해야 이거고 2D 더해야 이거고 2D 더하고 이거야. 그래야 다 더했을 때 미지수 하나가 소거되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서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요령입니다. 네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두셔야 되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고 풀어내시면 되겠고. 자, 근데 등차 중앙은 참고로 무슨 평균이랑 똑같아요? 산술 평균이랑 똑같죠? 산술 평균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볼 때는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나오진 않을 텐데 혹시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을까 봐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 볼게. 이건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데 원래 평균에도 여러분들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있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조화 평균이라고. 여러분들 길게 배우진 않았지만 조화 평균은 그냥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를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를 보면 각각은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그죠? 3분의 1, 5분의 1, 5분의 1, 7분의 1 간격이 다르지. 근데 각각을 다 역수를 취해보면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 맞죠?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얘는 명칭은 모를지언정 일반항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반항 구하는 연습만 해볼게. 일반항 구하는 연습이 뭐 얘가 3, 5, 7, 9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n번째 항이 일반항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항상 1로 똑같고 여기만 3, 5, 7, 9로 나가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공차 자리가 여기 n의 개수라고 2n 그냥 쓰고 첫 번째 항이 3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나 어떤 잡수열도 한번 제가 해볼게. 규칙은 있지? 규칙은 있습니다. 이거 n번째 항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럼? 뭔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 이거 5번째는 9 5번 쓴 거예요. 6번째는 9 6번 쓴 거예요. 그거 한글로 표현한 거고 얘는 따로 외우셔야 돼. 이거 등차 수열이니? 아니야. 간격이 다 다르죠? 등비 수열입니까? 일정한 애가 곱해서 얘를 얻어낼 수 있어? 없어. 하지만 규칙은 있는 게 맞지. 그럼 이런 건 뒤에서 보면 시그마라는데 여러 가지 수열에서 우리가 합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결국은 명칭은 없더라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그냥 외웁시다. 외워. 맞지? 9는 10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고 99는 100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고 999는 1000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하나는 외워주시고 제가 왜 이걸 외우라고 당부를 하냐면 같은 수가 반복되는 꼴의 수열이 이제 이렇게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인이면 규칙은 다 할 수 있어. 5번째면 이 5번 쓰면 되는 거고 6번째면 이 6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수학 시간이니까 n에 관한 식으로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반복되는 수의 일반항이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 내가 여기다가 모든 항에 9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럼 얘는 얼마 곱하면 될까? 9분의 2 곱하면 되겠지? 그럼 제가 하나 기억을 외워주기를 당부하는 건 특정한 수가 반복되는 수열이 있어요.
명칭은 없지만 뒤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럼 항상 이 모양이다 라는 거. 여기는 반복되는 수. 얘를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만 뒤에서 합도 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이제 앞에서 구한 제가 설명드린 일반항으로 이놈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다음 등차 수열에서 2.05는 제 몇 번째 항인가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천천히 해보면 첫째 항은 지금 0.85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공차는 띡 봤더니 여기다 얼마 더하면 이거 나오겠니? 0.06 더하면 되겠지? 그럼 일반항을 구해보면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이죠. 자, 이놈이 2.05가 되려면 몇 번째 항이냐? 얘가 2.05가 될 때 n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n-1 0.06은 이거 넘기시면 되죠? 넘기면 얼마니? 1.2인가? 맞죠? 자, 그러면 양변에 100 곱해주면 120. 자, 21번째 항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다음과 같고 다섯 번째 항이 얘랑 같은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지금 첫째 항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면 A5인데 다섯 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 공차 몇 번 더해야 돼? 4번 더하면 되겠지. 첫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4번 더해야겠지. 얘가 로그 2에 243입니다. 자, 그럼 4D는 얘 일로 넘겨주면 뺄셈 되겠죠. 뺄셈이면 진수끼리 나눠주시면 되겠고 자, 81이지 그럼. 로그 2에 81이면 3의 4제곱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럼 D는 로그 2에 3 나오겠지. 로그 2에 3. 됐습니까? 여기 답지에 아마 뭐 D가 좀 이상하게 나왔을 텐데 D는 로그 2의 3입니다. 로그 2의 3이 D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공차가 0.3이고 10번째 항이 4.7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여라.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을 구해야 되고 공차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10번째 항은 첫째 항은 뭔지 모르겠고 공차 9번 더하면 되죠. 그랬을 때 4.7 나오면 된다. 자, 이거 2.7이니까 넘기면 2 나오겠지.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n번째 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자,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일반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첫째 항. 첫째 항이면 n에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공차는 뭐 n의 개수니까 저 상태에서 바로 읽어내시면 되지. 마이너스 4. 자, 됐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 바로 옆에 유제 12-1에 1, 2, 3, 4번 다 풀어보세요. 빈칸 채우는 거. 하라는 건 제가 보여드리고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1번째 항이 13이고 23번째 항이 49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차 수열을 표현하려면 첫 번째 항이 뭐냐 그리고 얼마씩 더해져 나가느냐 A랑 D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항이랑 공차로 먼저 표현을 해야 돼. 그럼 11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 공차 몇 번 더한 거? 10번.
10번 더한 게 13이란 얘기고 23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22번 더한 거 그게 49란 얘기죠. 됩니까? 일단 등차 수열은 뭐 연립하면 간단한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D는 3 나오네. 맞죠? D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게 30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17이지. 자,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제가 AN을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정리하면 3N-20. 자, 얘로 50번째 항 구하면 그냥 N에다 50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130 나오겠네. 그럼 A50은 130이고 AN은 3N-20이고 다 구했습니다. 다 구했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와 D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4번 더한 거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7번 더한 거야. 그게 32라고 주어진 거고 그러면 2A 플러스 11D가 32라는 방정식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자, 10번째 항은 A 플러스 9D죠. 12번째 항은 A 플러스 11D입니다. 얘가 50이래요. 자, 그럼 2A 플러스 20D가 50 빼기 자, 그럼 공차 D는 2가 나오겠지. 2 여기다 집어넣으면 20이고 넘기면 10이니까 A는 5 나옵니다. 그죠? 이제 뭐 일반항 구하시면 되겠네요.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자, 이게 N번째 항, 일반항이 되겠고 얘가 43이 되게 하는 K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EN이 20이면 N은 10이고요. N은 20이죠. 자, 그럼 20번째 항이 43이죠. 20번째 항이 43. 자, 얘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산을 할 줄 아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12-4번만 풀어보세요. 4번. 자, 그 다음 12-13번이 이제 나온 게 자, 12-3에 나오는 이런 식들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 표현은 길게 풀어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점화식이라는 말은 뭐냐?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걸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점화식이란 말은 원래 이웃하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점화식이라고 하고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해 보자라는 게 지금 12-3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건 어떤 관계식만 짠짠짠 나열해도 어느 정도 수학이나 물리를 배운 사람들이면 다 이해가 가능하지. 한글을 모르더라도 관계식이나 용어의 정의로 그대로 수열을 표현하는 걸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배운 수열이 하나밖에 없어요. 등차 수열밖에 없어.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머리 터질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점화식이 2개밖에 없어요. 제 한글이 좀 이상하게 써지는데 점화식입니다. 점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나오는데 제가 한 방에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이 식은
어떤 외우는 식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식이에요. 자연스러운 식인데 자, 어떤 수열이 얘를 항상 만족한다라고 해볼게. 여기서 D는 제가 지금 썼지만 가로 열고 D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n의 값에 관계없이 n번째 항에 어떤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an이랑 an 플러스 1이면 이웃하는 두 항이지. 이웃하는 두 항입니다. 제가 어떤 수열을 첫 번째부터 쫙 나열해 보면 여기 어딘가 n번째 항도 있겠고 n 플러스 1번째 항도 있겠고 n 플러스 2번째 항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n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n번째 항에 d를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온대. 이게 정확히 등차 수열을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맞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에 d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고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에 d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고 맞지? 이 식을 조금 비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AN만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써도 똑같죠. 이건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일정한 애가 더해져서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도 하고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니까 자, 얘는 그럼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얘는 뭐니? 등차 중앙이죠. 이웃하는 항 3개가 있는데 얘랑 더하고 나누기 2했다는 얘기는 평균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정 가운데가 항상 an 플러스 1이다. 등차 중앙을 표현하는 점화식이지.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비틀어서 표현하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an 플러스 1을 하나 1로 넘기고 an을 1로 넘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이거. 똑같은 식 맞지? 이거 1로 넘기고 그럼 2an 플러스 1 이거 1로 넘기면 an 맞죠? 근데 이것도 어떤 식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 뺐으니까 차고 n 플러스 2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고 그러니까 이 연속하는 항이 3개가 있을 때 이 둘의 차를 구하든 이 둘의 차를 구하든 항상 같다라는 게 이 점화식이지. 점화식은 한자 표현이니까 제가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게. 그냥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딱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다. 자, 참고.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건 저 식을 약간 비틀어서 표현한 거고 이 둘 중에 요 식은 공차는 알 수 있니? 공차는 알 수가 없죠. 공차는 알 수가 없잖아. 이거 가지고 공차가 몇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항 3개인데 이 둘의 평균이 가운데다만 알려주는 거니까 공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공차 알 수 있죠. 그죠? 더 유용한 점화식은 첫 번째다 라는 거고 이해됐지? 이해하는 식이야. 이런 것까지 외우려고 하면 수학 답이 없고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거 외우셔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해서 뭐 번역을 해봤을 때 그냥 나와야 돼. n번째 항에 3을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니까 an은 등차 수열이네.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식으로 표현한 거죠. 바로 나와야죠. 일반 항이. 그러면 an은 첫째 항은 2고 공차가 3이래. 일반 항이 이렇게 되겠네. 맞죠? 됐어? 두 번째는 B에는 항이 2개나 주어졌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 등차 중앙. 그럼 Bn도 등차 수열이고 공차는 어디서 구하나? 여기서 구하면 되지. 여기다 얼마 더하면 이거야? 마이너스 2. 그죠? 얘가 알려주는 건 Bn이 등차 수열입니다. 알려주는 거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공차까지 알려준 거죠. 다 알려준 겁니다. 결국 Bn은 첫째 항은 32고 공차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여기다 마이너스 2해야 이거나 공차 음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AN, BN 일반항 다 구했어요. 자, 1번. 방금 구했죠? 10번째 항. n에다 10 집어넣으면 30 빼기 1이니까 29. 끝. 자, 2번. BN의 일반항 구했죠? 자, 15번째 항. 그럼 n에다 15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34면 4.
되지? 그 다음에 3번. 수열 AN은 제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자, 그럼 3n 마이너스 1이 n번째 항인데 얘가 100보다 커지게 하는 가장 작은 n의 값 구하시면 됩니다. n은 자연수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걸 나타내는 거니까 뭐 1.2번째 항 이런 거 없습니다. 내시겠니? 이거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34죠. 33.5부터 성립하니까. 자, 그 다음에 k번째 항일 때 둘이 같아진다. 둘이 이 수열의 값이 정확히 같게 나오는 게 몇 번째 항이냐? 그럼 얘랑 같게 나오는 n의 값 구하시면 되죠, 그냥. 뭐 안 같아질 수도 있어요. 얘는 같아지니까 뭐 문제를 냈을 거고. 뭐 n이 그냥 7 나오지, 7. 됐죠? 바로 옆에 거 풀어보시오. 빨리. 자, 그 다음 12-4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나왔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수가 주어진 경우예요. 세수가 주어졌는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냥 등차 중앙. 얘랑 평균 구했을 때 가운데 거 나와야 됩니다. 바로 등차 중앙 성질 써주시면 되고 이건 계산이에요. 뭐 대단한 의미가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세 숫자도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 마찬가지 얘랑의 평균은 더하고 나누기 하시면 되죠. 자, 그럼 뭐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이지. 이 첫 번째 식에서 y는 2x-1이죠.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y제곱은 2x제곱. 자, 뭐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대입법 쓰지 주로. 가간법은 쓸 수가 없고요. 자, 넘겨. 4x제곱, 2x제곱 계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고. 자, x는 0 또는 2 나오네요. x는 0 또는 2 두 개 나오겠고 그럼 x가 0이면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y는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2면 y는 3 이렇게 두 쌍 나오면 되지. 자,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냥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 자,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제가 더해볼게. 이게 첫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이죠. 첫째, 두 번째, 셋째, 넷째.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쁘게 써보면 4a 플러스 d, 2d, 3d 더했으니까 6d가 40. 더 이쁘게 쓰면 2로 나누면 자, 이게 첫 번째 식인 것 같고 두 번째 2항과 3항의 곱이 2항과 3항의 곱이면 이게 2항이고 이게 3항이고요. 곱이 첫째 항과 4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 첫째 항과 네 번째 항 곱한 거보다 8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복잡해라. 자, 이게 좌변. 우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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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d제곱은 4가 되겠고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자,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테니까 둘 다 구하셔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d가 2다. d가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이고 넘기면 14, a는 7.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마이너스 6 넘기면 26, d는 13. 자,
이 경우면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니까 2씩 더해지는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되는 거고, 이 경우면 첫째 항이 1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지금 숫자 배열만 반대고 똑같죠? 숫자 4개는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2-7번 바로 옆에 거 한번 순식간에 풀어보시고 봐야죠. 등차수열 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58페이지를 보면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등차수열의 합은 이제 얘를 SN이라고 쓸 거야. SN이면 앞으로 항상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합니다. 여기서 S는 썸이 영어로 그대로 합이라는 뜻이고, 그놈의 앞글자를 따서 주로 앞으로 수학을 할 때는 합은 우리가 S를 많이 쓸 거예요. S를 많이 쓸 텐데 여러분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일화라서 뭐 여러분들 다 알 거야. 독일의 그 유명한 수학자 다 알죠? 누구 있니? 우리 가우스 형님 있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앞에서 하도 애들이 깔짝대서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시키려고 1부터 100까지 더해보렴 얘들아 라고 했더니 뭐 앞에 있던 가우스가 몇 초 만에 대답했다라는 일화가 있죠. 근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가우스는 뭐 실제 천재긴 하지. 가우스나 오일러나 뭐 다 천재인데, 옆에 있는 다른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제 1이랑 2를 더하고 또 3을 더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우스라는 수학자의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했어. 1부터 100까지 합을 S라고 할게요. S라고 하면 제가 이걸 뒤집어서 쓰면 얘도 1부터 100까지 합이지.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뒤집어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를 그냥 냅다 더한 거죠. 더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합에 2배가 나올 텐데, 이렇게 더해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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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다 이렇게 101이 나오지. 100일을 몇 번 더하겠니 그럼? 1부터 100까지니까 100번 더할 거고, 양변 2로 나눠서 뭐 5050이다 라고 뭐 순식간에 구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지요? 다 들어봤지? 이런 일화는. 너무 유명한 일화라 뭐 이거랑 누워서 자다가 뭐 사과가 떨어져서 만유인력 우리 뉴턴이랑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일화라서 뭐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이게 지금 등차 수열 맞습니다. 항을 하나씩 보면 1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지. 1씩 커지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이 합을 그대로 가우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합의 공식을 증명을 해볼게요. 그럼 가우스라는 이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고안했던 방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째 항이 뭐냐?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항이 뭐냐? 왜냐하면 이걸 뒤집어 쓸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의 마지막 항을 레스트의 앞글자를 떠서 우리가 L이라고 이제 쓸 거예요. 그럼 간단하지 않아? 그냥 두 개 더한 걸 몇 번 더해? 항의 개수만큼 더한 후에 2로 나누면 끝이죠. 이게 첫 번째 가우스의 방식입니다. 제가 일반화 해볼게. 첫 번째는 마지막 항이 지금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을 제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합을 마지막부터 이렇게 쫘르륵 쓸 수 있어요. 맞지?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해. 더하면 2 곱하기 SN인데 그럼 A1 플러스 L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더해져? n번 더해지겠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첫 번째 유명한 식이 나오는 게 SN은 2분의 N. 자, 첫째 항을 이제 A라고 쓰기로 하고 L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아주 간단해. 이 식에서 나온 거야 그냥. 여기서 L은 마지막 항인데 결국 이 수열의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이니까 제가 이렇게 써도 되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리에 a 플러스 n-1 d를 쓰면 a가 두 번 더해지니까 2a 플러스 n-1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식은 왜 두 개나 나와요? 라고 하면 얘는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 때 쓰는 식이고요. 첫 번째 식은 그럼 이 식이 무조건 제일 편합니다. 두 번째 식은 첫째 항이랑 공차를 할 때 오케이? 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 번 더하고 뒤집어서 더하고 그래 봤더니 첫 번째랑 마지막 항이 항의 개수만큼 더해지니까 101 곱하기 100이고 나누기 2 하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그냥 이게 마지막 항이니까 a 플러스 n-1 d를 넣고 구해낸 식일 뿐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건 다 책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다 책에 써 있는 내용이고, 근데 제가 이 식은 사실 이 식 자체로도 이해가 가능한 식이야. 이 식 자체로도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볼게. 제가 볼 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어. 평균 몇 점이니? 여기서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 학생이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이제 FM인 학생은 70 더하고 75 더하고 80, 85, 90 더하고 나누기 5 해서 평균을 구한 학생이 있고, 딱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다 간격이 일정하죠. 가운데 놈이 평균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도 있고. 그지 않니?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 총점은 몇 점일까? 총점은 원래 정상적이라면 1초 만에 나와야 돼. 평균이 80이니까 5, 8에 40. 400점이겠지. 400점입니다. 맞아요? 자, 잘 봐. 제가 이 식을 너무 어렵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3학년 수능 보는 그날까지 이 식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제가 지금 총점을 물어봤어요. 이건 예시를 든 건데 총점은 결국 이건 초등학교만 다녔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평균 점수 곱하기 과목수죠. 평균 점수 곱하기 과목수입니다. 이 식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게 평균이야, 평균. 이게 과목수지. 아니 뭔 병신 같은 소리예요 라고 하면 등차 수열이라며. 점수가 등차 수열이면 얘네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평균 아니야? 맞지? 제일 못 본 거랑 제일 잘 본 거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평균입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총점을 물어보면 평균 구했으면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럼 얘랑 얘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평균이고, 과목이 n개 과목을 본 거니까 그냥 n을 곱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나 혹은 수능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냐면, 요 근래에는 수능시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등차 수열만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우리 배운 적이 없죠, 지금. 원래는 공식에 굉장히 집착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공식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보통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등차 수열 5개 항의 합이지. 5개 항의 합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볼게. 다른 방식으로 첫 번째, 평균. 제일 잘 본 애랑 제일 못 본 애 더하고 나누기 2.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 5. 맞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얘랑 이놈의 평균도 평균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얘가 평균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나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합을 항 하나하나 두 개로 표현하는 걸 요새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런 식을 봤을 때 이게 뭔 병신 같은 식이지 하지 마시고, 등차 수열이면 얘네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하면 항이 5개면 평균 구한 겁니다. 이게 평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 평균 곱하기 과목수라고 이해하시면 이건 전혀 생소하고 뜬금없는 식은 아니라고. 뜬금없는 식 같은 건 근해 공식 같은 거고,
그지 않니? 그건 냅다 외우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 바꾼 후에 2a분의 마이너스 b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이건 뜬금없는 식은 아니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첫 번째고 나머지 계산을 여러분들 과제하시면서 다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면 제가 쟤를 전개를 해볼게 심심하니까. 자, 그럼 2분의 결국 제가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 모양이죠. 이 모양입니다. 제가 근데 이 식을 요건 필요가 없어. 정리는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면 반드시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니? 2차식이 나오는데 상수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이면 SN은 첫 번째 반드시 이 꼴이다. 중요한 건 이건 뒤에서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상수항이 없다. 이 모양이라는 거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2차 함계수의 몇 배 하면 공차니? 2배 하면 공차죠. 2차 함계수가 항상 2분의 d잖아. 여기다 2 곱하면 공차가 나오겠지. 등차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항이 뭐냐? 공차가 뭐냐? 그럼 이 식 그대로 해서 그냥 2차 함계수에 곱하기 2를 하면 공차 D를 알 수 있다.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여기까지 제가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정리하면 당연히 결론으로 나온 이 식을 외우셔야 돼.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건데 무지막지하게 외우는 식은 아니라는 거. 얘는 충분히 평균 곱하기 과목 수다라는 관점으로 이해 가능한 식이고 여기서 L이 레스트 마지막 항이니까 n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n-1d 집어넣으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식이고 자 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해보면 항상 이 모양이라는 거. 항상 이 모양. 예를 들면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A에는 반드시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 6이라는 걸 알고 출발해야 된다고. 2차 함계수의 2배가 공차라며. 지금 그거 증명해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SM만 보더라도 원래 이 수열이 뭔 수열인지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AN이 주어지더라도 SN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지금 이제 식으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까먹기 전에 잽싸게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이 책은 지금 기본 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조금 생략되어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부터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숫자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지금 여기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4랑 34, 2, 5 사이에 숫자가 n개가 있죠. x1부터 xn까지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이 전체 숫자는 지금 몇 개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 플러스 2개예요. 양 옆에 4랑 34가 있고 가운데 n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이 전체는 n 플러스 2개입니다. 지금 숫자가. 맞죠? 그러면 공차가 2라고 했어. 이 전체는 지금 등차 수열이래. 4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34가 될까 지금? 숫자가 n 플러스 2개면 n 플러스 1번만큼 더해야 되죠? 여기까지 돼? x1이 되려면 여기다 공차 한 번 더 하면 되고 x2가 되려면 두 번 더 하면 되고 x3이 되려면 공차 하나, 둘, 세 번 더 하면 되고 xn이 되려면 n번 더 하면 되고 얘는 n 플러스 1번 더 해야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4인데 공차 n 플러스 2를 공차 2를 n 플러스 1개만큼 더해야 34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예, 맞습니까? 됩니까?
자, 2n 플러스 1이 이거 넘기면 30이고 자, n 플러스 1이 15니까 n은 14. 맞죠? 자, 두 번째. n이 29일 때 공차 D와 주어진 수의 총합 S를 구하여라. 자, n이 29면 이 전체는 지금 31개 양이에요. 31개 양. 그럼 첫째 양 4에 공차를 30번 더했을 때 34가 나오면 되죠. 그냥 D는 1이 나오겠네.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총합. 총합은 쉽지. 총합은 왜 쉽냐면 첫 번째랑 마지막 항을 알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랑 마지막 항 더하고 나누기 2하면 얘가 평균. 근데 과목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n이 29면 가운데 29개 숫자가 있는 거고 양옆에 한 개씩 더 있는 거니까 31개 있는 거죠. 31개입니다. 얼척없이 또 29 적으시면 안 되고. 아, 뭐 계산이 거지 같아. 엥? 계산은 당신들이 해보는 걸로. 자,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이 뭐니? 이번엔 주어진 수의 총합이 209일 때 n의 값과 공차 D를 구하여라. 자, 총합은 2분의 얘는 지금 첫째 항 마지막 항 주어졌습니다. 자, 과목수가 가운데 n개, 양쪽에 2개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2. 이게 209란 얘기죠, 지금. 자, 이거 19죠. 그럼 19로 나누면 이거 11이죠. 그럼 n은 9 나오겠지? 맞습니까? 아, 근데 얘는 공차까지 구하래. 자, 공차까지 구하라 라고 했는데 n이 9면 가운데 항이 9개 있다는 얘기고 이 전체가 11개라는 얘기죠. 그럼 첫째 항 4에 공차를 10번 더했을 때 34가 나오면 되니까 이때 공차는 3 나오겠네.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좀 껄끄러울 것 같아. 12-12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바로 옆에 거 말고 12번. 일단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여기 좀 풀어보면 자, 등차수열 AL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일 때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자, 지금 합의 공식이 2개 있었어요.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할 때, 첫째 항이랑 공차를 할 때. 근데 얘는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할 때 공식은 쓸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마지막 항이랑 20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마지막 항은 다르겠지. 다르니까 얘는 이 식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먼저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2분의 n 자, 얘는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교과서적인 방법, 두 번째는 좀 빠른 방법으로도 볼게. 자, 이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다. 그럼 n에다 10 집어넣어야 되죠? 10을 집어넣어. 자, 이게 100이래. 약분하시면 5고요. 양변 5로 나누면 자, 이런 첫 번째 항이 나오겠고 두 번째, 20번째 항까지 합. 자, 20번째 항까지 합이면 여기다 20. 얘는 400. 자, 약분하면 10이고 양변 10으로 나누면 40. 자, 이게 두 번째 식이지. 빼면 되겠지, 그냥. 1번식이랑 2번식. 빼시면 2a, 2a 없어지고 마이너스 10d는 마이너스 20. 자, 그럼 d는 2 나오고 d가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1 나오네요. 맞죠? 맞아? 자, 이제 S30은 2분의 30 2a 플러스 29d인데 제가 지금 구하기를 a는 1이라고 구했고 d는 2라고 구했죠.
맞나? 됐지? 자, 이게 제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푼 거고 제가 하나 참고 약간의 빠른 방법을 좀 볼게. 이건 제가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증명을 하면 여러분들 와닿지도 않을 거고 결론 자체가 심플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 이게 지금 제가 나열한 숫자가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등분해 볼게요. 등분. 등분이라는 건 항의 개수가 같게 잘라볼게. 제가 3개씩 잘라보겠습니다. 3개씩 잘라보고 그 3개의 합을 아래다 적어볼게. 얘는 6, 15. 뭐야? 맞나? 7, 8, 9, 3, 8에 24.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각각의 이걸 부분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3개씩의 합도 다시 무슨 수열을 이룰까? 등차 수열이죠. 맞아? 만약에 제가 2개씩 쪼개볼게. 2개씩 쪼개더라도 얘네 둘이 더하면 3, 7, 11, 15, 19, 23이니까 이거 등차 수열 맞아? 맞지? 등차 수열은 특징이 똑같은 항의 개수만큼 등분해서 더하면 다시 그 더한 것도 항상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야. 100이래. 그 다음 10개는 11번째부터 20번째지. 얘는 살짝 암산. 지금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여기까지 더한 게 400 나오려면 여기 얼마 나와야 돼? 300이어야겠지. 그러면 제가 일정하게 쪼갰을 때 등분 10개씩 쪼갠 거 아니야. 이것들도 다시 무슨 수열을 이루어야 된다고?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되니까 100, 300 여기는 얼마? 500.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하면 900이다 라고 조금 암산으로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는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된다는 건 여기는 지금 10번째 항까지 합, 20번째 항까지 합 깔끔하게 10개씩 항을 가를 수 있는 형태고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18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푸셔야 돼. 이런 경우면.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항이 좀 이쁘게 잘려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얘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건 그냥 성질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 자,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3배가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제 2n번째 항까지 합과 같다.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볼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3배면 이겁니다. 이거죠? 이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까지 합이 S2n이지. 그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 S2n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합을 다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얼마니 그럼? 이거 아니야? 그럼 관계식이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3배가 얘가 지금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SN. 얘는 둘은 지금 마지막 항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공차 이용한식 쓰셔야 됩니다. 2분의
자, 얘는 항의 개수가 2n이고요. 자, 이거 풀어내시면 되겠죠. 됐음. 이거 푸시면 아마 뭐 간단하게 양변에 이런 식으로 약분되잖아. 약분되니까 2a 뭐 또 적절히 없애주시고 하면 D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방정식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